정순아, 5월 16일에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온 환자는 없어. 컴퓨터에도 없고 예약 기록에도 없어.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확실해? 확실해. 나는 그날 오후 내내 병원에 있었는데 김유진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게다가 그 진료 확인서 도장도 이상해. 우리 병원 도장과 모양이 달라. 그럼 이건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 정순아,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가짜 임신 진료서까지 만들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빌라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정수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를 바라보며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젊은 시절 약국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그 손길이었죠. 아이고, 이 상추잎이 또 이렇게 컸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는 정순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작은아들 도연만이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들어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 김유진이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유진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게 벌써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정순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의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도연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자신도 남편과 함께 약국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용돈을 건넸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0만 원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돈을 받을 때만 표정이 밝아졌고 그 외에는 항상 시큰둥한 얼굴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라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나도 손주를 보고 싶은데 그때마다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유진아, 아이 계획은 없니? 하지만 유진은 항상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진이 자신 앞에서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혼자 살면서 걱정도 없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기만 할까요? 밤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행복하기만 할까요? 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도 멀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었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나아지겠지. 유진이도 사람이니까. 정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며느리도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자신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진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면서도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요? 오후 3시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은 정순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랑은 이혼할 거예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한다고? 유진아, 무슨 말이니? 유진은 덤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도연 씨랑은 성격이 안 맞아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요.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달 전만 해도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정순 앞에서 보이던 그 애교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도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말수는 적지만 늘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진아, 아이가 생겼잖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막 생긴 손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예요. 임신 8주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는 안경을 쓰고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S여성병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진료 날짜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도장이 너무 선명하지 않았고 글씨체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젊은 시절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처방전과 진료서를 봐왔던 정순의 눈에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 병원 어디에 있는 거니? 강남에 있어요. 요즘 유명한 산부인과래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메모지를 꺼내 5월 16일 S여성병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도연이는 알고 있니? 임신한 거 말이야. 아직 말 안 했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굳이 말할 필요 있나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연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고 나서 말할 거예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을까요? 그때 정수는 유진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전에는 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유진아, 반지는 어디 갔니? 아, 그거요? 손이 붓는 것 같아서 빼뒀어요. 하지만 정순이 보기에 유진의 손은 전혀 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더니.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도연 씨랑 계속 사는 건 제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입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유진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이혼 서류는 며칠 안에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정수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유진아.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도연이랑 먼저 충분히 대화를 해봐야지. 시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바꿀 생각 없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 하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그 진료 확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글씨체도 어색했고 병원 도장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명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정수는 오랜 친구 이명자를 떠올렸습니다. 명자는 요즘 여러 병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S여성병원도 알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어? 이틀 후 정수는 동네 찻집에서 이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는 6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친구였습니다. 정순이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너 요즘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아, 여러 곳이야. 월수금은 대학병원이고 화목은 강남 쪽 산부인과에서 일해. 왜?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물었는데 정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혹시 S여성병원 알아? S여성병원? 그거 내가 다니는 병원인데 왜 갑자기 그 병원을 물어봐?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명자야, 혹시 5월 16일에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에 왔었는지 알 수 있을까?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유진? 그게 누군데? 내 며느리야. 그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수는 유진이 가져온 진료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순아, 그거 좀 이상한데? 병원에서 일하는 내가 봐도 그 날짜가 좀 애매해. 나도 그날 병원에 있었거든. 정말? 그럼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럼 내일 병원 가면 슬쩍 확인해 볼게. 환자 명단은 컴퓨터에 다 저장되거든.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명자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순아, 큰일이야. 병원에 와서 얘기하자. 정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순아, 5월 16일에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온 환자는 없어. 컴퓨터에도 없고 예약 기록에도 없어.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확실해? 확실해. 나는 그날 오후 내내 병원에 있었는데 김유진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게다가 그 진료 확인서 도장도 이상해. 우리 병원 도장과 모양이 달라. 명자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병원 도장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서류의 도장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럼 이건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 정순아,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임신 진료서까지 만들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중요한 걸 떠올렸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도연과 유진이 결혼할 때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수는 도연방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서류는 항상 이 서랍에 보관했었거든요. 역시나 보험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유산시 보장 항목이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임신 중 유산시 500만 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약이 추가된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정수는 다른 보험 증서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도연과 유진 공동 명의였고 유산이나 사망 시 보장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가짜 임신 진료서, 유산 시 500만 원, 최근 특약 추가. 적다 보니 뭔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유진이 가짜 임신을 꾸미고 나중에 유산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거야? 정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 가입자 김유진의 최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문의하고 싶은데요.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이신지요? 시어머니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유산 관련 특약을 추가하셨네요. 한 달 전에 변경하셨습니다. 정수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한 달 전이면 유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유산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 전화도 오셨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용돈을 주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노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한 달 전 특약 추가, 며칠 전 보험금 문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알아냈지만 이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은 유진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갑자기 아내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잠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유진이에 관한 얘기야.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진이가 뭔 일 있어요? 전화로는 어려워. 잠깐만 와봐. 1시간 후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부르니까 달려온 거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앉아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유진이가 며칠 전에 왔었어. 임신했다고 하더라.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임신이요? 유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도연아,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보통은 바로 받는데. 정수는 이때다 싶어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유진이가 가져온 병원 진료서가 이상해. 엄마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날 유진이 병원에 온 적이 없대.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병원 기록에도 없고 도장도 가짜야. 도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유진이가 1달 전에 유산보험 특약을 추가했어. 그리고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유산보험금 문의도 했대. 도연은 노트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직접 보험회사에 확인해 봤어.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정말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유진이가 이런 짓을. 돈 때문이겠지. 유산보험금이 500만 원이더라.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500만 원 때문에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꾸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의 중이어서 못 받았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혹시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응? 무슨 얘기 말이야? 임신했다고.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여보, 지금 전화로 얘기하기는 좀. 유진아, 정말로 임신한 거야? 당연하지. 왜 그런 질문을 해?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그럼 병원에서 받은 진료서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왜? 믿지 못하겠어? 아니야, 그냥. 여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유진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정수는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더 확인해 볼게. 너는 유진이랑 조심스럽게 대화해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로 유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먼저야.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속였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낯선 명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습니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도연은 손에 든 변호사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변호사 명함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소개해 준 거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본 거지. 도연은 아내의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로는 유진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유진아, 정말로 임신한 거 맞아? 여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임신했지. 유진은 짜증을 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병원에 가보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왜? 나 혼자 가면 안 돼? 부부인데 같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도연은 이상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라면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싶어 할 텐데 왜 자꾸 미루려고 할까요? 유진아, 급한 일도 아닌데 친구 만나는 걸 미루면 되잖아.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 아이고, 알겠어. 그럼 내일 가자. 유진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픈 척을 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더 빨리 가야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 오늘은 집에서 쉴래. 도연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임신한 여자라면 배가 아플 때 더 병원에 가고 싶어 할 텐데
왜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자꾸 병원 가는 걸 미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럼 너 혼자라도 가서 확인해봐. S여성병원 말이야. 그래도 되나요? 안 되면 어떡하니?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도연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S여성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유진이라는 환자가 지난달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편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김유진 환자분. 저희 병원에는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분이 없네요. 도연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더 자세한 확인은 어려워요. 도연은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유진이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 도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유진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S여성병원에 가봤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거기에 갔어? 내가 진료받았다고 한 병원이잖아. 그런데 병원에 내 기록이 없더라.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해? 유진아,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유산한 것 같아. 며칠 전부터 출혈이 있었어. 도연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산했다고 하네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가짜 진료서를? 진료서는 가짜가 아니야.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거야. 여보가 걱정할까봐 병원 이름만 바꾼 거야. 도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아직 입덧이 있어. 완전히 유산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확인한 보험 특약 추가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진아, 그럼 유산보험 특약은 왜 추가한 거야? 유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대답해봐. 한참 후에 유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 거야. 임신하기도 전에 유산보험을 준비해. 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말도 계속 바뀌고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은 중요한 걸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녹음기였습니다.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했었는데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통화 내용 녹음한 거 있다고 했죠? 응, 있어. 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도연아, 듣고 나면 많이 충격받을 거야. 괜찮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수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유산 처리하면
보험금 나온다니까. 이혼도 쉽게 되고 도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은 녹음된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유진이 목소리예요? 도연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며칠 전에 유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고 어머니의 말은 의심했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괜찮아. 내가 유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유진이와 직접 대화해봐.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진실을 말하라고 해.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침실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나와서 얘기하자. 피곤해. 내일 얘기해. 지금 당장 나와. 중요한 게 있어. 유진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유산 처리하면 보험금 나온다니까. 이혼도 쉽게 되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안 맞아?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친구랑 드라마 얘기하는 거였어. 드라마 얘기? 도연은 황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다니요. 유진아,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어. 넌 처음부터 임신하지 않았고 보험금만 노린 거야.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속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여보, 들어줘.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돈이 필요하면 말하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속여야 해? 유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도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빚이 많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친구 빚 때문에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했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3년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유진아,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유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이런 짓을 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친구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이혼하자. 유진은 깜짝 놀라며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여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어떻게 용서해?
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여보,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왔습니다. 도연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정수는 거실 상황을 보고 대충 짐작했습니다. 유진이 울고 있고 도연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은 정순을 보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다 드러났어. 시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였어. 정수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유진의 보험금 문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왜 한 달 전에 유산 특약을 추가했는지, 왜 며칠 전에 보험금 문의를 했는지.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유진아, 이제 선택해.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보험 사기는 취소할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건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걸 취소할게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도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유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도연과 정수는 조용한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아니야. 사랑하면 믿고 싶은 게 당연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수는 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 특약 취소 신청도 안 했대요. 정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겠네. 보험 사기로 신고하자. 그래도 될까요? 아직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도연아,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야. 유진이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정순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도연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혼 서류에 사인하려고?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임신한 것 같아.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다니요. 유진아, 이제 그런 거짓말 그만해. 누가 믿겠어? 정말이야.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봤는데 임신 반응이 나왔어. 증거 있어? 내일 다시 검사받고 결과 가져갈게. 여보, 이번에는 정말이야. 도연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쓰려는 거야? 이번에는 속으면 안 돼. 다음 날 유진이 정말로 새로운 진료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봐. 이번에는 정말이야.
도연은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날짜도 최근이고 병원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이것도 가짜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정말 임신했어. 그때 정순이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지금 당장.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의심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믿을 생각이 없나 봐요. 당연히 못 믿지.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가요. 대신 이번에 정말이면 이혼 취소해 주세요. 도연과 정수는 유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정말일 수도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유진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며칠 전에는 분명히.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 다른 병원 결과도 재검토해 봤는데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임신이 아닙니다.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유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정말로 임신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도구로 쓰려고? 아이가 뭐야, 장난감이야? 시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자. 정수는 그날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진의 보험 사기 시도와 거짓 임신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허위 신청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보험회사에 사기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하세요. 증거들은 충분하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도연과 상의한 후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보험 사기 시도와 허위 서류 작성 혐의였습니다. 유진은 급히 정순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할 일이야. 저 감옥 가면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수는 더 이상 유진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유진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조작했습니까?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목적이었습니까? 네. 피해자인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피고 혼자만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유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도연 씨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제가 꾸민 일이에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유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들의 삶에 끼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도연은 어머니 옆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결말을 맞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텃밭을 더 크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깻잎뿐만 아니라 토마토와 오이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이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짓는 정순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절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치킨 먹을까요? 어머, 도연이가 왜 갑자기 치킨을? 그냥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모자는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 있을 때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엄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 네, 맞아요.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게요. 도연은 며칠 후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유진과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회사 일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도연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여유가 생기면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명자와 정수는 여전히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명자는 정순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 일 이후로 계속 걱정했는데. 고마워, 명자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도연이는 어때?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보여.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나야 진짜 성장하는 거야. 도연이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부러워요. 저는 요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도연이 깜짝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새로 나온 핸드폰이에요. 큰아버지 댁이랑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어머, 이런 비싼 걸. 엄마가 받으셔야죠.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정수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유진이 있을 때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시 진짜 모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새 핸드폰으로 부산에 있는 큰아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손주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다음에 서울 놀러 와라. 네. 아빠가 여름휴가 때 갈 거래요. 정수는 손주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어. 그때 문득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유진의 배신을 알았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한 정순의 모습을 천천히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인생 시험을 통과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작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보다 제 아들이 더 소중해요. 가족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어르신들은 정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텃밭을 들렀습니다. 오늘도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도연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수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